저는 오늘 배를 타고 일본에 가볼 겁니다. 작년 2025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간 사람 수가 약 945만 명 정도라고 통계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 수는 약 926만 명 정도고 나머지가 배를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2명에서 3명 정도만 배를 타고 일본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 여행을 가는데 배로 가면은 과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면서 그 여정을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를 타려면 부산항으로 가야 돼서 저는 기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이제 부산역에 도착을 했는데 부산역에서 부산항까지는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항까지 캐리어 끌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2층에 오면 카페도 있고 편의점도 있는데 카페는 지금 영업 종료를 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풍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산은행, 여기서 환전을 해서 엔화를 찾아가지고 배에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은행 옆에는 이렇게 ATM기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엔화를 출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인데 약간 인천공항처럼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안내판도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를 찾기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보시다시피 2층은 입국층이고 옆에 보시면 출국장은 3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갈 때는 3층 출국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출국장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 배가 제가 탈 배 같아요. 그리고 3층 출국장에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밥 먹고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식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문은 닫혀 있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오늘이 평일인데도 사람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뉴 카멜리아 써있는데 저기서 현장 발권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예약했을 때는 남은 티켓이 없었거든요. 근데 현장 발권을 또 할 수 있나봐요. 그리고 이쪽에는 약국도 있어서 여기서 멀미약을 못 산 분들은 여기서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3층 출국장 모습인데 보니까 후쿠오카 말고도 다른 섬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대마도도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5시 반까지 3층 선착장으로 오래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4시 58분.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이렇게 오션뷰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5시 반에 그렇게 발권하고 나서도 조금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대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여정 같습니다. 배 여행은. 비행기는 빨리빨리 되는데 배는 좀 기다리는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5시 반이 돼서 줄 서러 왔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진짜 훨씬 많아요. 이게 다 줄이야, 이게. 지금 5시 36분인데 제 뒤로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을 섰어요. 이렇게 캐리어 줄을 세워두고 여기 줄 캐리어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탑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캐리어 줄이 꽤 길더라고요. 그리고 탑승하는 곳에는 이렇게 면세점도 있어가지고 면세 물품을 여기서 구매하고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아요. 휴일 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6시 반인데 7시 40분부터 승선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배에 탔는데 비행기처럼 지정된 좌석이 있는 건 아니고 선착순으로 가서 자리를 맡은 다음에 짐을 놓으면 자기 자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배에 타서 배에 타자마자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샤워를 왜 했냐면 대욕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24시간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 동안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배에 타자마자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바로 씻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있는 방은 2등 침대실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불이랑 베개랑 침대랑 다 준비해놔가지고 여기서 잠을 자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뷰를 보면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불 켜는 것도 있는데 독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독립된 칸은 아니고 천장은 이렇게 위에 뚫려 있어가지고 공기가 통하고, 그리고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커튼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독방은 아니다. 그런데 비행기보다 좋은 점이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8시 40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승선을 7시 한 40분쯤 했어요. 그래서 7시 40분에 타서 여기 짐 캐리어 놓고, 그리고 8시 10분쯤 대육탕에 씻으러 갔는데 씻고 나오니까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출발을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저녁 10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10시 반에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게 여행을 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배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대욕탕은 그 샤워하는 거는 돈을 내고 씻는 게 아니라 완전 무료로 씻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수건은 제공 안 되고 세면도구도 제공 안 되지만 남탕에는 바디워시랑 샴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약 칫솔이랑 클렌징 폼이랑 수건 그 정도만 챙겨서 가면 충분히 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안에는 작은 편의점도 있었는데 과자랑 이것저것 간식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본 엔화로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편의점에 이렇게 술도 파네. 담배도 팔고, 어메니티도 팔고 있어가지고 면도기나 뭐 치약 칫솔, 그리고 비상약 이런 것도 팔고 있는데요. 물티슈도 있고 이런 온열 안대도 편의점에 팔고 있어요. 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 편의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뷰. 배 안에 일본 자판기도 있어. 신기하다. 맥주 자판기도 있고, 아이스크림 자판기도 있고, 아까 아사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린색 맥주도 있어. 종류별로 있어서 원하는 거 먹으면 될 것 같네요. 배 안에 이렇게 식당도 있네요. 저녁이랑 조식 먹는 시간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메뉴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거는 이렇게 자판기 결제할 수 있습니다. 조식은 미역국, 저녁은 김치찌개 이렇게 먹을 수 있네요. 저는 김치찌개를 샀는데 이게 10,000원이거든요. 근데 구성이 그렇게 막 많진 않고 그냥 김치찌개랑 밥이랑 반찬들 이렇게 있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1,000엔이다. 이걸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다. 맛있는데요? 이게 밥 먹다가 옆에 둘러보니까 밖에서 음식 사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치킨이라든지 여기 부산 이재모 피자 유명하니까 이재모 피자도 사오고 닭발이나 떡볶이 같은 것도 사와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막 피자나 떡볶이 같은 거는 여기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식어도 괜찮은 치킨이나 아니면 도시락 같은 거 사와가지고 전자레인지도 있다고 해요, 배 안에. 그래서 데워 먹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배에는 이렇게 갑판을 나와가지고 야경을 볼 수 있는 게 또 큰 매력인 것 같은데 야경이 진짜 멋있어요. 저기 보면 배도 보이고, 그리고 저 부산의 자랑 광안대교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예쁘죠?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갈 수도 있네요. 배 2층으로 올라오면 이런 풍경이에요. 근데 방금 전까지는 배에서 막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 정도면 뭐 비행기 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야경을 보니까 배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배 내부에는 이렇게 흡연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판기도 이렇게 있고 전체적인 배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부에도 흡연실이 있는데 여기 밖에서도 이렇게 흡연을 할 수 있게끔 흡연구역이 이렇게 있네요. 배 안쪽에는 이렇게 뽑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레이싱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기계도 있고요. 인형 뽑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답게 이런 가차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전부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소규모지만 있을 건 다 있다. 근데 밥 먹고 갑판 나갔다가 배 여기저기 둘러보고 왔는데도 시간이 9시 30분. 아직 출발하려면 1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안 가긴 하네요. 이제 배에서 출발해서 광안대교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사람들도 배가 출발하니까 갑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배가 출발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날 파도가 가장 심한 단계의 파도여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평소에 멀미를 잘 안 하거든요. 파도가 진짜 너무 심해요. 아침이 되어서 이제 씻으려고 잠깐 갑판 위에 나왔는데 아침에는 그나마 파도가 잔잔해져서 다행이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배에서 내려서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배 탈 때 처음에는 이제 기대 반 설렘 반 그런 느낌으로 탔었는데 배가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하필 배 타는 날 파도가 가장 센 날인 거예요. 카톡으로 전날에 직접적으로 연락도 왔었는데 저는 사실 파도가 뭐 세면 얼마나 세겠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느껴보니까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이제 뭐 배가 꿀렁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미약을 하나 먹고 잠에 들어서 잘 자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일본에 도착할 때는 이제 잔잔하게 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잘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5시 반부터 샤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시에 배에서 내리게 되는데 사실상 1시간 반 동안 샤워 시간이잖아요. 거의 웬만한 인원들은 다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욕탕에도 인원이 많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가지고 영상을 자세히 못 담았는데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로 갈 때랑 비행기로 갈 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마지막에 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배편을 예약을 할 때 네이버로 예약을 했는데 제가 가는 날짜에는 부산에서 후쿠오카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부산 이렇게 왕복으로 해서 기본적인 예매 비용이 12만 7천 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유료 할증료가 4만 원 왕복으로 플러스 붙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왕복으로 2등 침대실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갈 때는 2등 침대실로 하고 올 때는 2등 양실로 해서 이렇게 객실의 차이점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2등 양실이 제가 예약할 때는 완전 만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2등 침대실로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 때 갈 때 2등 침대실에서 그거 플러스 15,000원, 15,000원에서 3만원 그렇게 해서 유리 할증료 4만원 플러스 객실 업그레이드 왕복으로 3만원 해서 7만원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왕복으로 했을 때 19만 7천원 거의 20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간 날짜를 기준으로 비행기표를 제가 출발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네이버 항공권 기준으로 왕복으로 가장 저렴한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게 한 43만원인가?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도 지금 그 기름값 때문에 값이 좀 비싸진 탓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거의 절반 값에 후쿠오카를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객실 안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평상 같은데 다 이렇게 매트리스를 하나씩 깔아놨어요. 완전 큰 매트리스는 아니고 한 두께가 이만한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다 일렬로 깔아놔서 그 객실은 아마 제 기억상 10명 정도 한 방에서 다 같이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타고 왔던 2등 침대실처럼 이렇게 독립적인 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탁 트인 평상에 그냥 매트리스를 이렇게 깔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신다면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그냥 딱 예약만 하고 유료 할증료만 내면은 저렴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비행기를 타면은 보통은 이제 체크인하기 2-3시간 전에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공항에 3시간 전에 도착을 한다고 하면 3시간 플러스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2시간 정도 해가지고 5시간 정도 있게 되는데 그 5시간 동안 공항에서 샤워를 할 수 있다고 쳐도 이제 내릴 때는 샤워를 못 하잖아요.
물론 2시간이라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배에서는 누워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출발할 때랑 그리고 내리기 바로 직전에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여객선 안에 식당이 있어서 저녁이랑 아침 메뉴 이렇게 구성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시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포장해 오셔서 배 안에서 드실 수도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출발할 때 야경을 보면서 선박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갈 수 있다는 게 또 장점 같은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단점은 뭐냐면 제가 겪었던 걸로 따지면 우선은 파도가 심한 날이면 멀미가 심한 분들은 진짜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멀미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진짜 파도가 가장 센 날이라고 하니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딱 누워있는데 꿀렁꿀렁이는 느낌이 엄청 심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시간이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배를 예약하게 되면 5시 반 정도에 부산항에 도착을 해야 돼요. 도착을 해서 이제 발권을 하고 비행기 타는 것처럼 이렇게 여권 찍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 그 장소에서도 1시간 반 정도를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시 반 정도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 탑승을 한다고 해서 바로 출발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7시 반에 탑승을 하면 10시 반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산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5시 반이지만 10시 반까지 5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붕 뜨는 거예요. 5시간이. 그리고 배가 출발하고 나서도 일본 도착하는 데까지 9시간이 걸리니까 14시간을 오직 이동 시간으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게 여행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또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 동안 배에서 잘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도착해서 그 하루 일정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호텔 값이라 생각하고 배에서 1박을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있다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인들끼리 간다면 좌석을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의 경우에는 특등실이나 1등실을 지정을 하지 않는 이상 2등 침대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객실 2등실 같은 경우에는 좌석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2등 침대실은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지정석이 아니라 그냥 선착순으로 가서 자기가 쓰고 싶은 자리를 미리 맡아두고 그 자리를 쓰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이 나쁘다면은 이제 잠잘 때 약간 좀 시끄러운 자리를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코골이가 심하신 분 곁에서 잠들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랜덤하게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랑 비행기의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봤을 때 배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비행기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겪어본 입장으로서 배로 가는 거를 한 번쯤은 시간 있을 때 경험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배를 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해외 갈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 객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등 침대실이 있고 2등 양실이 있고 1등실이 있고 특등실이 있는데 2등 침대실의 경우에는 제가 타고 왔던 그 객실이고 2등 양실의 경우에는 침대가 있지만 2등 침대실처럼 이렇게 커튼의 형식이 아니라 완전 이렇게 밀폐된 독립된 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 금액이 제가 타고 온 2등 침대실보다 조금 더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특등실이랑 1등실의 경우에도 2등 양실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침대가 없고 이렇게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매트리스를 깔고 잘 수 있는 방도 있었고 그리고 침대 4개가 2층 침대가 이렇게 2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인들끼리 객실을 예약을 하고 그 한 방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객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일반실을 제외하면 나머지 객실들은 추가금이 조금씩 붙으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객실을 예매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갈 때는 2등 침대실로 예약을 했고 올 때는 2등 양실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약이 선착순이다 보니까 그 객실이 가득 차면 하고 싶어도 돈을 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에 이렇게 2개의 객실을 담아보려고 2가지 다 예약을 했었는데 2등 양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매진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등 침대실로 이렇게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객실을 선점하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